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이 웰더 부등식을 사용해서 이제 프리 에너지가 그 익스터널 매그네틱 필드에 대해 그 컨벡스한 함수라는 걸 증명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숙제로 온도에 대해서 프리 에너지가 컨벡스하다라는 것을 이제 증명을 했어요. 이거는 통격하게 일반적인 성질인 거죠. 뭐 어떤 이 아이징 모델의 특정한 해밀토니안을 가정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온도에 대한 컨벡시티는 이제 이미의 어떤 모델에 대해서도 다 컨벡스하다는 것을 똑같은 방식으로 보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이 컨벡스하다는 게 두 번 미분했을 때 프리 에너지를 어떤 변수로 두 번 미분했을 때 부호가 바뀌지 않는다. 이제 그것의 의미가 무엇일까? 이제 그것을 말 나온 김에 좀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이거는 약간 자, 이것을 이제 약간 좀 거창한 이름이 붙어 있는데요. 얘는 Fluctuation Dissipation Theorem이라고 부르는 그런 어떤 수학적인 정리와 연결이 되는 건데, 이 Fluctuation Dissipation Theorem이라는 건 일반적으로는 동력학적인 이제 물리량에서도 시간에 의존하는 물리량에서도 성립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열평형 상태의 시간에 의존하지 않는 평형 상태만의 성질에 국한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프리 에너지의 이제 컨벡시티와 연관이 된다. 이제 그 얘기죠. 자, 그래서 논의를 이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아이징 모델의 해밀토니안을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아이징 모델 뭐 어떤 유한한 시스템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책에 항상 오메가를 붙이니까 저도 붙이도록 할게요. 자, 얘는 에너지라고 하는 것이 이 모든 n개의 스핀의 상태 플러스 원 혹은 마이너스 원 그 상태에 이제 의존하는 건데, 자, 우리가 해밀토니안을 어떤 스핀의 컨피그레이션에 의존하는 파트에다가 내가 그 자기장에 의존하는 파트 두 파트로 이렇게 쪼개서 쓸 수가 있겠죠. 쪼개서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예요. 나머지 모든 건 다 H0, 마그네틱 필드와 상관없는 것을 H0라는 함수에 다 몰아놓고 H, 마그네틱 필드에 의존하는 함을 따로 뽑았었는데, 특히 이제 여기 HI라고 썼듯이 얘를 사이트에 의존하는 마그네틱 필드를 가했다라고 생각합시다. 우리가 앞에서 한 거는 모든 사이트에서 마그네틱 필드가 다 똑같은 걸 고려했죠. 그거보다 조금 더 일반적인 그런 것을 다루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그럼 이것을 이제 파티션 펑션이라고 하는 것은, 파티션 펑션은 내가 모든 스핀 컨피그레이션에 대해서 모든 스핀 익스포넨셜 볼츠만 팩터를 다 더하는 거니까 이걸 다 더해놓고 보면 얘는 누구의 함수가 될 거냐면 온도의 함수가 될 거고, 그 다음에 H0에 포함되어 있는 뭐 nearest neighbor 뭐 이런 strength 뭐 이런 것들이 다 의존할 텐데, 나는 여기서 일단 마그네틱 필드에 의존하는 그 파트만 그 마그네틱 필드의 의존성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마그네틱 필드에 어떻게 의존하는가. 여기 쓰진 않았지만 온도에도 의존하고 커플링 컨스탄트에도 의존하는데, 그거는 이제 쓰지 않고 그냥 암묵적으로만 생각하자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열평형 상태 분포를 결정하는 파티션 펑션을 우리가 구했으면, 우리가 캐노니컬 앙상블 i번째 스핀의 앙상블 에버리지를 계산할 수가 있겠죠. i번째 스핀의 앙상블 에버리지. 자, 그러면 뭐 앙상블 에버리지를 계산한다는 것은 항상 이 볼츠만 팩터 앞에다가 내가 계산하고 싶은 거 SI를
곱한 다음에 모든 스핀에 대해서 다 더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다 더하면 결국 파티션 펑션과 거의 비슷한 모양을 더하는 건데 단 차이점이 파티션 펑션에는 si가 없이 그냥 불주한 팩터만 더하고 있잖아요. 근데 내가 이 평균을 계산하려면 여기다가 si를 곱해서 더해야 되는 거니까 그 덧셈을 우리가 실제 계산은 어떻게 할지 계산 열심히 덧셈을 해야 되지만 우리가 적어도 포멀하게 내가 파티션 펑션을 만약에 알고 있었다라고 하면 그 파티션 펑션을 마그네틱 필드의 함수로 생각했을 때 i번째 사이트에 가해지는 마그네틱 필드에 대한 편미분을 통해서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이거는 저는 앞 시간에서도 설명을 했던 거고요. 이렇게 써도 되고 아니면은 내가 여기서 지금 그 마그네틱 필드에 대한 그 썸메이션만 하고 있으니까 이 온도는 이 미분 속으로 들어가도 아무 상관없어. 편미분 속으로. 그래서 우리 베타분의 KBT를 저 미분 속으로 집어넣어주면 얘는 그 프리 에너지를 HI로 편미분해서 마이너스를 붙인 그 값이 에버리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물리량 사이에 프리 에너지를 하나로 미분했더니 다른 게 나왔다. 그걸 우리가 컨주게이트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마그네티제이션과 그 로컬 마그네틱 필드는 서로 컨주게이트야. 컨주게이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이것의 평균값을 계산하고 싶으면 프리 에너지를 얘로 편미분하면 된다. 상황에 따라서 마이너스 5가 붙을 수도 있고 안 붙을 수도 있고 이 경우에 마이너스 5가 붙네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시스템에서 컨주게이션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그 에너지에 이것과 둘이 곱해져서 에너지가 되어 있잖아요. 그럼 그럴 때 이런 파라미터하고 이런 다이내믹 베리어블은 서로 컨주게이트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 마이너스 때문에 옆에 마이너스가 붙는 거고. 그래서 에너지를 항상 구성할 때 이 익스터널 파라미터 곱하기 어떤 물리량이 곱해져 있다. 그럼 그 둘은 서로 컨주게이트 베리어블이 되는 거고 걔네들의 앙상블 에버리지는 프리 에너지를 미분하면 된다. 이렇게 기억하고 있으면 이제 쉽죠. 자, 그럼 내가 이제 이런 걸 한번 계산해 봅시다. 리스판스 펑션을 한번 계산해 보고 싶어요. 리스판스 펑션이란 건 뭐냐면 내가 자, i번째 사이트에 스핀의 평균값이 얼마인지 알았어요. 이게 지금 내가 IG 모델의 예를 들어서 이게 스핀의 평균값이지 어떤 모델이든 아무튼 상관없습니다. 어떤 물리량이든 어떤 S라고 하는 물리량의 평균값인데 그 평균값이 여러 가지 다른 물리량에 의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걸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면 여기 이제 I라는 여기 스핀들이 I번째 스핀이 이렇게 있고 여기 이제 J라는 이제 스핀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HI라는 마그네틱 필드가 가해져 있고 여기는 HJ라는 마그네틱 필드가 가해져 있어요. 이게 SI고 SJ고. 자, 그럼 내가 여기에다 이 마그네틱 필드 값을 조금 변화시켰어요. 조금 증가시켰습니다. 조금 증가시키면 그 증가시킨 것이 얘 평균 방향을 조금 변화시키겠죠. 마그네틱 필드가 아주 강력하게 가면 그 마그네틱 필드 방향으로 얘가 얼라인 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이제 얘의 평균값이 변하고 얘의 평균값이 변하면 얘랑 상호작용이면 옆에 스핀의 평균값도 변하고 덩달아서 얘랑 상호작용이면 그 옆에 것도 그 평균값이 변하고 쭉 이런 상호작용이 연쇄 반응을 거쳐서 얘한테도 영향을 미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얼마나 큰 영향을 내가 얘를 때렸는데 저 멀리 있는 애가 얼마만큼 영향을 받는가. 그걸 한번 측정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리스판스 펑션이라고 불러요. 리스판스 펑션이라고 부르고 얘를 쓸 때 sky i j 이렇게 불러요. j라는 애를 때렸을 때 흔들었을 때 i라는 애가 얼마나 큰 반응을 보이는가. 이걸 계산하고 싶어요. 이걸. 그러면 i라는 애의 평균값은
이게 굉장히 많은 물리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겠죠. 이 리스판스가 의미 있는 리스판스가 이어지려면 이 두 스핀들 사이에 영향력이 충분히 전달이 되어야만 이게 영향을 미칠 거 아니에요. 두 스핀이 아예 상호작용하지 않고 따로따로 논다 그러면 이런 영향력이 쭉 공간적으로 퍼질 리가 없으니까 이 리스판스 펑션은 두 개의 스핀이 얼마나 강력하게 서로 상호작용하고 있는가 이제 그걸 나타내주는 척도에 해당될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의 평균값은 조금 전에 했듯이 베타분의 1에 요거 있잖아요. 요게 아이번트 스핀의 평균값이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럼 내가 이제 이거를 물리 생각하지 않고 이제 수학으로 생각해서 한번 미분을 쭉 한번 해볼게요. 자, 이 H에 대한 편미분이니까 베타는 바깥으로 다 나갈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어떤 함수를 이제 미분한다는 얘기는 로그 함수를 미분한다면 그 함수분의 그 함수를 미분하는 거죠. 이게 이제 로그 함수의 미분법이고 그러면 얘를 한 번 더 미분하래. 얘를 한 번 더 미분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분수함수의 미분이라고 하는 것은 분모를 제곱하고 분모 곱하기 분자를 미분한다 그러면 이건 뭐예요? 파티션 펑션을 요거로 미분하는 거죠. 그렇죠? 두 번 미분하는 거고 그 다음에 빼기 이번에는 분자 그대로 분자는 그 다음에 분모를 미분한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이거는 지금 수학을 하는 거야. 수학을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저 파티션 펑션을 이렇게 미분한다. 이걸 이제 이 모양을 보면 앞에 항은 이제 베타분의 1에 z분의 1에 이게 되고요. 뒤에 거는 역시 베타분의 1에 이제 z가 두 개가 있으니까 이제 한 개씩 쪼개서 내가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썼어요. 자,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이게 뭡니까? 이 모양 어디서 봤죠? 이 모양 어디서 나왔어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요거잖아요. 요거. 로그 z를 hi로 편미분하는 거죠. 아까 내가 여기다가 베타만 하나씩 여기다 적어주고 베타 제곱. 그렇죠? 그럼 이제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뒤에 거는 마이너스 베타의 i번째 스핀의 평균값 빼기 j 스핀의 평균값이 되겠네요. 뒤에 거는 그다음에 앞에 거는 얘는 파티션 펑션을 hi로 편미분하고 hj로 편미분해요. 그럼 파티션 펑션을 편미분하면 이제 여기가 파티션 펑션인데 이걸 hj로 편미분하면 뭐가 튀어나와요? 여기서 스핀 si, 스핀 sj가 튀어나오네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그걸 si 곱하기 sj의 평균값이 되니까 얘는 정리를 해보면은 자 이렇게 되겠네요. 즉 이 두 개의 스핀이 있는데 이 리스판스 펑션을 물리적인 의미를 좀 전에 설명을 드렸고 이제 수학적으로 얘를 잘 정리를 해도 보니까 얘는 이걸 계산하면 된대. 두 스핀의 곱의 평균, 얘와 얘의 곱의 평균 빼기 얘의 평균의 차이. 자, 그런 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이런 것은 이런 한 곱하기의 평균 빼기 평균의 곱하기 요거를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은 두 스핀 사이의 코릴레이션 펑션이라고 불러요. 이것을 G, I, J라고 보고 얘를 코릴레이션 펑션이라고 불러요. 코릴레이션 펑션. 그래서 옆에 넘겨 적으면은 G, I, J는 데피니션이 뭐냐면은 곱하기의 평균의 곱인데, 자, 요건 제가 설명 안 드린 거고 여러분들이 한번 증명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얘는 모양을 어떻게 바꿔 쓸 수 있냐면은 SI 빼기 SI의 평균 곱하기 SJ 빼기 SJ의 평균. 자, 이렇게 바꿔 쓸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바꿔 쓰면 이거 전개를 하면 항이 4개가 나오는데 그 항이 4개 나오는 것 중에 2개는 서로 캔슬돼서 없어지고 지금 위에 식이 그대로 나와요.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코릴레이션 펑션 좀 더 정확하게는 그냥 이름이에요. Connected Correlation Function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요게 없을 때는 2개의 코릴레이션 펑션이라고 부르고요. 이걸 빼면은 이제 Connected Correlation Function이라고 불러요. 그럼 이것의 의미를 한번 잘 살펴볼까요? 이건 뭐냐면은 이게 뭐예요? 자, 내가 두 스핀의 어떤 연관 관계를 쳐다보고 있는데 앞에 요거는 SI가 어떤 평균값에서 이렇게 막 서멀 에너지를 받아서 이렇게 막 요동을 치고 있겠죠. 그래서 평균값으로부터 벗어난 정도를 뜻해요. 이게 평균값으로부터 벗어난 정도. I번째 스핀이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J번째 스핀이 평균 막 흔들리고 있는데 평균값으로 벗어난 정도를 뜻하고 있어요. 이 두 개를 곱하면은 양수가 나올 수도 있고 음수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 양수가 나오고 음수가 나온다는 게 무슨 뜻이냐? 얘가 각자 평균값에서 막 흔들리고 있는데 평균값은 둘 다 이 동쪽 방향을 향하고 있다고 칩시다. 화면 한번 보십시오. 자, 그때 흔들릴 때 이렇게 흔들리면 어떻게 돼요? 두 스핀이 평균값으로 벗어난 정도의 부호가 똑같네요. 그렇죠? 그럴 때 이런 식으로 두 스핀이 막 흔들리긴 흔들리는데 둘이 되도록이면 같은 방향으로 흔들리는 경향이 강하면 커넥티드 콜릴레이션 펑션의 값이 양수가 되고, 그럴 때 우리가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얘들이 막 흔들리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흔들려봐. 평균값에서 막 진동을 하는데 하필이면 둘이 반대 방향으로 진동을 해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커넥티드 콜릴레이션 펑션의 값이 음수가 되겠죠. 그럴 경우에 얘는 음으로 콜릴레이트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둘이 아무 상관없이 막 마구잡이로 움직인다 그러면 콜릴레이션 펑션의 값은 이제 0이 되겠죠. 그래서 이 커넥티드 콜릴레이션 펑션을 계산을 하면 어떤 이제 평균값으로부터 막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이 얼마나 서로 같은 방향으로 얼라인 되어 있으려고 하느냐, 그 성향을 이제 나타내 주는 게 바로 커넥티드 콜릴레이션 펑션인데, 우리가 이런 일련의 과정을 계산해 봤더니 원래 우리가 커넥티드 콜릴레이션 펑션을 계산하려고 한 게 아니라 내가 이거 계산하고 싶었던 거예요. 리스판스 펑션. 리스판스 펑션. 그런데 열평형 이론을 쭉 전개를 해 봤더니 그가 뭐가 되라? 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건 이제 우리가 실험적으로 측정하기 굉장히 좋은 양이죠. 한 스핀이 다른 스핀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 그것이 누구랑 똑같다? 베타 곱하기 I, J 두 스핀의 코릴레이션 펑션과 똑같다. 둘이 같이 놀려고 하는 애들은 한 놈한테 영향을 주면 그 영향이 얘한테도 그대로 전달이 돼. 똑같은 부호로 둘이 반대로 움직이려는 성향이 있으면 한 놈한테 영향을 주면 그 영향이 얘한테 반대로 영향을 미친다. 그걸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Fluctuation Dissipation Theorem이라고 불러요. Fluctuation Dissipation. 여기 이제 Fluctuation Correlation 펑션이 Fluctuation의 양상을 결정하는 거라서 Fluctuation이란 말이 이제 이건 당연한 것 같은데, 이 Dissipation이란 말은 왜 붙었을까? Dissipation은 뭐 열 에너지를 방출한다 그런 얘기인데, 이제 그건 이제 Response 펑션이 있으면 Response 펑션은
자연스럽게 뭐 연결이 되는데 거기까지는 말씀은 안 드리겠고, 이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이제 요 사이의 관계, 이것을 이제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중에서 실험적으로 측정이 쉬운 거는 리스판스 펑션이죠. 그 사이. 근데 이제 이론적으로 계산하기 쉬운 거는 코릴레이션 펑션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실험 결과를 내 이론으로 해석하고 싶다 그러면 코릴레이션 펑션을 계산하고, 뭐 실험으로 확인하고 싶다 그러면 이 리스판스 펑션을 계산하고 둘을 비교해 보고 그럴 수 있겠죠. 자, 이게 그러면은 좀 전에 그 컨텍시티 얘기하다 왜 이 말씀을 하시는가? 자, 이거를 이제 이번에는 이제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리스판스 펑션을 얘기했는데, 이제 아이소서멀 서셉티빌리티라는 것을 계산 한번 해볼게요. 자, 좀 전에 이제 가장 일반적으로 모든 사이트에 가해지는 마그네틱 필드가 다 독립적으로 변하는 그런 상황을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시스템 전체의 마그네틱 필드를 올리는 이제 그런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유니폼이다라는 얘기는 이제 모든 사이트에 걸리는 마그네틱 필드 값이 다 똑같다. 이런 경우예요. 이런 경우에 자, 이때 이제 susceptibility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susceptibility의 데피니션은 얘의 데피니션은 내가 그 전체 마그네틱 필드를 이제 조금 바꿨을 때 각 입자의 마그네티제이션이 얼마나 변화가 일어나는가. 이것을 이제 우리가 susceptibility라고 얘기해요. 토탈 마그네티는 마그네티제이션 덴서티에 해당되는 거죠. 그렇죠? 마그네티제이션 덴서티. 근데 이걸 한번 이제 일반적으로 표시를 해볼 텐데, 자, 이것을 내가 이렇게 쓸게요. N분의 1에 N 이렇게 있고, 제가 여기 H, 그 다음에 이걸 계산하는데, 자, 이 I번째 그 스핀에 걸리는 마그네티제이션은 이제 모든 사이트에 걸리는 마그네틱 필드의 함수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물론 모든 것에 걸리는 마그네틱 필드는 다 똑같은 걸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럼 내가 전체 마그네틱 필드를 다 바꾸면 첫 번째 사이트의 마그네틱 필드도 바뀌는 거고, 두 번째 사이트의 마그네틱 필드도 바뀌고, 세 번째 사이트의 마그네틱 필드도 다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요 미분을 하면 얘도 바뀌고, 얘도 바뀌고, 얘도 바뀌고 다 바뀌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얘는 요거에다가 이제 미분이 또 들어가는 거예요. 미분이 덧셈이 하나 더 들어가. 왜냐하면 모든 사이트 마그네틱 필드가 다 바뀌는 거니까 우리가 H, J, S, I 근데 단 미분을 다 해놓고 그 다음에 모든 곳에 마그네틱 필드 값은 다 똑같다.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좀 전에 뭐라고 부르기로 했냐면은 리스판스 펑션이라고 부르기로 했죠. 리스판스 펑션이라고 부르기로 했고, 그 다음에 플럭츄에이션 디스페이션 시어럼에 의해서 얘는 두 스핀 사이에 커넥티드 코릴레이션 펑션이라고 배웠어요. 그렇죠? 따라서 이제 얘는 n분의 베타 자,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 시스템이 이제 트랜슬레이션 시메트리가 있었다라면 어떤 두 스핀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I라는 스핀이 있고 J라는 스핀이 있으면 두 스핀의 코릴레이션 펑션은
두 스핀 사이에 이제 상대 거리에만 의존하겠죠. 상대 거리에만 의존할 거니까 얘는 내가 I하고 J에 대한 썸메이션 이제 뭐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예요. 두 스핀 사이에 상대 거리. 자, 그럼 지금 이게 상대 거리에만 의존하는 거니까 결국 내가 J에 대한 썸을 하면 그냥 여기서 뭐든지 뭐 I에 대한 썸을 해도 J에 대한 썸인데 결국 얘는 두 개의 썸메이션 중에 하나를 하면 똑같은 n이 다 반복이 돼서 n이 없어지고요. 그래서 모든 I, G 어떤 기준점을 하나 딱 잡고서 트랜슬레이션 인베런스가 있다고 했으니까 시메트리가 있으니까 어떤 특정한 J에 대해서부터 상대 거리를 해서 다 썸메이션 상관없겠죠. 그래서 근데 기준점을 하나 고정을 해놓고 그 고정해놓고 I에 대한 썸을 하고 나머지 J에 대한 썸을 N을 다 곱해준 거예요. 해준 거. 그래서 결국 이 서세티빌리티라고 하는 것은 코릴레이션 펑션의 공간적인 합을 계산하는 게 되겠네요. 공간적인 합을 계산하는 거고, 자, 이제 이게 이제 서세티빌리티를 코릴레이션 펑션을 통해서 측정하는 방법이고, 그리고 이제 다시 여기로 되돌아와서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GIJ가 뭐였습니까? GIJ가 뭐였냐면은 SI, SJ 빼기 이거였잖아요. 이거였죠? 따라서 저 형태를 집어넣으면 n분의 베타에 요거죠. 자, 요거는 자, 평균을 내는 건 덧셈이랑 이제 호환이 가능하니까 이 덧셈을 평균 속으로 집어넣을 거예요. 이 덧셈도 I에 대한 덧셈을 여기다 집어넣고 J에 대한 덧셈을 여기다 집어넣을 거예요. 여기다 대해서 그러면은 얘는 뭐가 되는 거냐면은 n분의 베타에 자, 여기 이 덧셈 기호가 속으로 들어가면 SI들을 총 합한 게 되는 거죠. SI를 총 합한 게 뭐냐면 M이죠. 토탈 마그네티제이션. M이라고 하는 것은 토탈 마그네티제이션. 근데 여기 M이 하나 있고 여기 M이 하나 더 있어요. M 제곱을 평균 해요. 그 다음에 빼기. 자, 얘는 M 평균 제곱, M 평균의 제곱이죠. 자,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이거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이게 뭐냐면 마그네티제이션의 토탈 마그네티제이션 분산이죠. 분산.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은 분산이고 그 값은 항상 0보다 크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분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확률 분포를 따르더라도 항상 0보다 크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따라서 얘는 0보다 커요. 즉, 이 susceptibility는 항상 0보다 큰데 이 susceptibility라는 게 뭐예요? susceptibility라는 게 뭐라냐면 전체 마그네틱 필드를 증가했을 때 스핀 값이 얼마나 증가하는가 그거잖아요. 근데 여기 썼지만 얘는 누구랑 비례하냐? 얘는 토탈 마그네티제이션을 했을까요? 자, 얘는 마그네틱 필드를 했을 때 M의 평균값이 얼마나 증가하는 건데 저 마그네티제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프리 에너지를 한번 또 미분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뭘 보였냐면 프리 에너지가 마그네틱 필드에 대해서 컨벡스하다라는 걸 보여서 이게 항상 음수다라는 걸 보였단 말이죠. 이게 음수다. 좀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얘는 항상 양수가 되는 거죠. 양수가 돼.
그게 일반적인 볼점포로 했는데 그게 이것이 양수라는 말이 다름 아닌 여기서는 분산이 0보다 크다라는 거에 대해서 즉 이 프리에너 파티션 펑션의 고유한 성질로의 컨벡시티가 보장이 되는데 이게 뭐 수학적으로 이게 보장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두 번 미분이 어떤 물리량의 분산에 비례하니까. 이게 이제 그 컨벡시티의 의미고, 그러니까 우리가 수업 시간 했는데 이게 양수가 안 나오고 음수가 나온다.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값은 누군가의 분산인데 누군가의 분산이 음수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수학적으로 보장이 되는 관계이고, 그럼 이제 이게 양수가 된다는 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마그네틱 필드를 더 증가시키는 마그네틱 필드가 있고, 내가 여기 n의 평균값인데 얘는 항상 증가함수가 된다. 마그네틱 필드를 더 가했는데 마그네티제이션이 떨어지면 이제 말이 안 되는, 수학적으로도 말이 안 되고 물리적으로도 말이 안 된다. 그것을 보여주는 예가 되겠습니다.